이란, 중동의 프랑스라 불리며 가장 개방적이었던 나라 1979년 왜 갑자기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딩론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역사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전 1970년대 한 50년 전 이란에는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중동의 파리.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과 이런 보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죠. 정말 프랑스의 파리처럼 이란의 길거리에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착용한 남성, 짧은 치마와 염색을 한 이란 여성,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의 이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중동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 이란에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이란은 서양식 옷인 넥타이 착용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여성들은 얼굴과 몸을 다 가리는 히잡을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방적인 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란이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1979년 있었던 이슬람 혁명 때문인데요. 한순간에 나라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 이슬람 혁명에서 신기한 거는 이 혁명을 계기로 해서 뒤바뀌게 된 이란의 정치 구조 혹은 정치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란에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뽑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있어요. 별로 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이란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 지도자예요. 이게 바로 이란의 이슬람식 민주주의죠. 이란에서는 분명히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지만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명실상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는 그 권력이 아주 막강해요. 이란의 어떤 정책적인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란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도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란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하는 이 이슬람 혁명,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 지금부터 그 역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남들을 모르는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 발짝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그 계기는 당시 이란의 왕, 이 사람이 혼자 잘 살려고만 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기원전 550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어떨까요? 이때 이란의 땅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에 걸친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는 타이틀에 정말 아깝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의 땅에서 멸망을 하고 이란은 굴욕적인 역사도 겪어요. 무려 800년 동안이나 이란인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인들, 튀르크족,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때는 1500년경에 이란은 다시 한번 그들의 땅에 이란인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란의 왕조를 사파비 왕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데까지 이란인의 나라를 다시 등장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럽이 득세하던 시기였던 거죠. 유럽이 이 대항해 시대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 곳곳을 넘나다니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식 무기로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다닐 때였어요.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도 여러 나라들의 공격과 침입을 받았는데 특히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한테 많은 피해를 받아요. 결국 이 세 나라의 계속된 방해 공작 때문에 이란은 나라의 땅마저 빼앗깁니다. 이때 여러분, 이란이 빼앗긴 땅들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앞선 나라들 이거 다 이란 땅이었어요. 신기하죠? 이번에는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1900년대로 와볼게요. 본격적인 이슬람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란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일단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 때문에 다른 나라를 괴롭힐 처지가 아니었고요.
영국만이 이란의 석유에 욕심을 내서 이란을 강제로 지배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때는 1920년대에 영국의 지원을 받은 당시 이란의 한 사령관 레자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란의 왕은 도망가고요. 이 레자 칸 사령관이 새로운 이란의 왕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란의 팔라비 왕조고요. 쿠데타로 왕을 하게 된 이 팔라비 왕조의 레자 칸, 많은 부분에서 이란을 뜯어 고치고자 했어요. 특히 교육과 국방 부분에서 이란을 좀 더 근대화된 나라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죠. 근데 이분이 참 많은 것을 바꿨지만 특히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그 전까지 이란은 이란이라 부르지 않았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때는 1935년에 이 레자 칸이 나라의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꾼 거예요. 왜 이란이냐면요.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에서 이란입니다. 아리아인은 이란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특히 레자 칸은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싫어해서 이란의 거리에서는 이 히잡을 아예 못 쓰게 법으로 금지까지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성들이 검은색 히잡을 쓰고 돌아다니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다가와가지고 그 히잡을 다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란은 이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란이 나라 이름을 바꾸고 한 4년 뒤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란은 좀 잘못된 편에 씁니다. 영국과 미국 편에 서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치 독일 편에 섰어요. 왠지 히틀러가 이길 것 같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란이 영국의 간섭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편에 서고 싶지 않았던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이랑 소련이 한 팀을 이뤄서 1941년 이란을 공격했어요. 야, 너네 나치 독일 편이지? 공격! 해서 당시 왕 레자 칸은 해외로 도망가고요. 그의 아들 무함마드 레자가 새로운 왕이 돼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대에는 이란에서 석유 국유화 운동이 벌어져요. 우리 이란의 석유는 이란의 것이다 라면서 특히 영국 회사들을 상대로 막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시키려는 움직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의 CIA랑 영국의 정보부가 개입을 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요. 오히려 영국과 미국이 이란의 석유 40%씩을 가져가 버리는 또 안 좋은 결과도 있었어요. 이후에 무함마드 레자 칸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들여가지고 근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란의 백색 혁명이라고 불러요. 백색 혁명이 시작된 때는 1963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란은요, 이 백색 혁명을 계기로 해서 되게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탑5를 꿈꾸게 될 수도 있었고,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고, 중동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도 이란에 생기고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부자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왕을 비롯한 소수의 이란 사람들만 잘 살았지 이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무함마드 왕이 약간 반대파들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포악한 모습도 있었고 인권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호메인이에요. 호메이니는 이란의 그저 평범한 이슬람교 성직자였지만 바로 이분이 나중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호메이니는 이란의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백색 혁명, 특권 계층만 잘 사는 사회를 반대하면서 조금씩 이란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요. 근데 이란의 정부가 이런 반정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호메이니를 가만 놔두고 싶지가 않았죠. 때는 1964년에 이란의 특공대원들이 호메이니 집에 침입을 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튀르키예로 추방을 했죠. 이란 정부는 호메이니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분노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추방당한 호메이니는 오히려 외국에서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슬람 정부였어요. 네, 이슬람 정부.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슬람 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종교인이고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긴 하죠. 근데 당시 이란 사람들은 꽤나 이 주장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이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어찌됐든 이란에 이슬람 정부가 생기면 지금의 왕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이슬람 정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호메이니의 이슬람 정부 구상안은 이란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점차 시위의 규모도 커집니다. 때는 1978년 이란의 운명을 바꾼 아주 결정적인 시위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모두 그 결과는 끔찍한 희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위는 한 400여 명 정도의 시위대가 한 극장에서 경찰의 공격을 받아 모두 불에 타 죽은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시위는 한 2,000명의 시위대가 이란 군대 공격을 받아서 탱크와 헬기의 공격을 받아서 대부분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이란 국민들의 분노와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요. 이란의 왕이죠. 당시 무함마드 레자는 1979년 1월 나는 휴양을 떠나겠다, 몹시 지쳐있다 이런 비겁한 말을 남긴 채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이란에서 왕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었죠. 이후 이슬람 정부를 구상했던 호메이니가 추방당한 외국에서 이란으로 돌아오고요. 물론 중간에 이란에서 약간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긴 했어요. 총리가 다스리는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이슬람 정부를 만들 것이냐 했는데 하지만 한 10일 뒤에 이란에서 국민투표가 열렸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당신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했는데 국민의 97%가 이슬람 공화국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79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이란은 이슬람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호메이니가 제1대 이슬람 종교 지도자, 즉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했었고요.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을 하면서 제2대 종교 지도자 라흐바르가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이후 이슬람 공화국이 된 이란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했어요. 일단 국민들은 이슬람 전통 복장을 입어야 했고요. 이란 거리 곳곳에 있던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과 가장 친한 중동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란과 미국이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또 이란의 라디오에서는 한동안 이슬람 경전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슬람 공화국이 된 이란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란은 원래 굉장히 자유로운 중동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당시 이란의 왕이 너무 혼자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란의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 분노는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슬람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건설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원래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될 때까지 꽤 사이가 좋았어요. 왜 서울 강남에 보시면 테헤란로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딴 거예요. 반대로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고요. 양 국가 간에 이렇게 서로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가 있을 정도로 사이가 꽤 좋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이란은 그렇게까지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닮은 듯 다른 국가, 비슷한 듯 너무나도 다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 나라인데요. 생각보다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과연 이 두 나라가 뭐가 좀 다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딩몬이었고요.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녕!